8월 29일 토요일 직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308명입니다. 격리 해제자는 214명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신규 환자는 244명으로 전체 환자 수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열흘 이상 2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도권의 집단 감염이 교회, 방문 판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직장과 소모임 등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8월 14일 이후 수도권의 누적 환자가 3,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내일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8일간 집중적으로 수도권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먼저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에서의 음료와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 시간대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위 업종에 해당하는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의 시간에는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나 핵심 방역 수칙은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장시간 머무는 특성상 감염에 취약한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은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의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해서 가져가거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은 휴게 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또는 직영점 형태의 업소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가맹사업 정보 제공 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 전문점과 커피의 음료 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주문이나 포장을 위해 대기할 때에도 간격 유지와 같은 핵심 방역 수칙은 꼭 준수하여야 합니다. 활동 중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 시간이 길어 역시 감염 확산에 취약한 실내 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뿐 아니라 태권도, 유도 등 체육도장, 무도장, 수영장,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골프 연습장 등 모든 실내 체육시설이 운영 중단 대상에 해당하며 지자체에서 다른 대상을 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 운영이 중단된 300인 이상의 학원에 더하여 300인 미만의 학원에 대해서도 온라인 강의 등 비대면 서비스 외 운영을 중단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역시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단 치안과 소방, 우편, 방송 등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예로 합니다.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는 금지되며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보호센터, 무더위 쉼터 등은 휴원을 권고합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와 같이 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됩니다. 또한 방문 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며 집중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도권의 방역 강화 조치는 8월 30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6일 일요일 자정까지 총 8일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단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조치는 8월 31일 월요일 0시부터 적용되며 그 외 일부 조치 역시 지자체 행정 조치에 따라 하루 정도의 기간을 두고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사업주나 이용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 치료비뿐 아니라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이 중단되는 학원이나 실내 체육시설, 야간 시간대에 매장 내 영업이 중단되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께 큰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집중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우 엄중합니다.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앞으로 8일간은 강화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임과 약속은 모두 취소하고 퇴근 후에도 바로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수도권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합심하여 앞으로 8일간 배수의 진을 치고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계속되고 있어 진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어제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 발령하였습니다. 비수도권 1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집중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집단 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다가 자가격리되었던 전공의를 복귀하자마자 고발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수련병원 현장 조사 당시 해당 전공의의 무단 결근 기록을 확인하였고 병원 측에서 해당 전공의에게 출근을 독려했으나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과 병원 진료 현장에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발 조치한 것입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 후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동네 의원의 휴진율은 6.5%인 2141개소 정도로 나타나 국민들의 동네 의원 이용에는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진료에 임해주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며 정부는 응급의료, 중증치료 등 필수 진료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휴진 중인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함께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 수술 등이 연기되어 불편과 걱정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하시고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여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맡은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금 의사분들이 있어야 하는 곳은 바로 환자의 곁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합심하여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수도권의 확산을 잠재울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에 서 있습니다. 이번 수도권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3단계 격상이라는 극약 처방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안전한 집에서 머물러 주시고 외출과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주말 수도권의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의 비대면 방식으로의 종교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가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